자, 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같이 쌤이랑 같이 미적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단원 급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문제 따로 나눠서 촬영할 테니까 일단 이번 시간에는 개념을 먼저 공부하고 다음 영상에서 문제를 여러분들 같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념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개념, 급수의 부분합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의 정의. 급수랑 부분합이 무슨 뜻인가? 먼저 급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열 a, n이 있다면 그것을 차례대로 덧셈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an 더하기 an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급수 또는 무한히 더한다 해서 무한급수라고 부르고요. 이 시그마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무한히 다 더한 거 계속 더하는 거예요. A1, A2, A3, A4 이렇게 쭉쭉쭉. 그래서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시그마 n은 1부터 뭐 예를 들면 보통 이렇게 10까지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A1부터 A10까지 더한 거잖아요. 그쵸? 이것은 A1부터 A10까지 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계속 더할 거기 때문에 여기 10이 아니라 그냥 여기다가 무한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급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시리즈라고 불러요. 그럼 부분합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해볼 건데요. 자, 부분합은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급수 이것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부분합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 단원에서 SN이라는 기호로 옛날에 썼을 텐데 그냥 A1부터 AN까지 합.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그냥 한마디로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한 요 SN 있죠? 요걸 이제 부분합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고요. 마치 그러니까 급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합에 있어서 요 n이 무수히 무한대로 가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죠. 그래서 이제 이따가 급수를 이 부분합으로 정의를 할 텐데 그건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리마크를 보도록 할게요. 급수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나와있죠. an이라는 수열을 모든 항을 그냥 무한히 계속해서 더하는 행동이라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물론 이 값은 어떤 값을 수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부분합이라는 것은 제1항부터 제-n항까지 합이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한계의 항의 합입니다.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반드시 존재하겠죠. 하지만 급수라는 거는 1항부터 n항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하는 느낌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부분합은 1항부터 어느 정도까지 더하는 느낌이고 부분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 S1은 A1이죠. 왜냐면은 그냥 1항까지 합이니까 A1 하나만 알아는 거고 S2는 A1 더하기 A2, A3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SN은 A1부터 N까지 합한 걸 물어보는 거고 이거는 이제 수학 1에서 수열 단원에서 조금 나오는 내용인데 뭐 A1은 S1이랑 동일하죠.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죠. 요거 이게 이제 뭐냐면 AN이라는 거를 SN에서 SN-1의 차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SN이라는 건 A1부터 어디까지 합이야? AN항까지 합이죠. 얘는 뭐야? SN-1이니까 A1부터 어디까지 합이야? 그렇지. AN-1까지 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걸 빼면 얘만 딱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으로 그러니까 수열의 합이라고 하죠. 부분합. 여기선 부분합이라 부르는데 이 수열의 합으로 정의된 그런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친구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으로 그걸 많이 쓰게 되죠. 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n이 2 이상에서만 성립합니다. 왜냐면 n에다가 1을 만약에 대입할 경우 여기 S0가 나오는데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1은 이제 따로 S1은 A1으로 구하고요. 그 외의 항에서는 이제 SN에서 SN-를 빼서 AN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급수 합의 기호 시그마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자.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요거 완전 제곱이죠, 제곱. 그리고 계속해서 더하고 있죠, 지금. 점점점 하고 끝났죠. 아무것도 없죠, 그 뒤로. 그럼 이 소리는 뭐냐면 계속해서 더하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급수를 말하는 거예요. 무한급수. 그래서 이건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면 시그마 하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하고 일반항을 찾을 건데 얘는 1분의 1이라고 보자. 그러면 얘는 4, 9, 16 마치 4는 2의 제곱
얘는 3의 제곱, 얘는 4의 제곱이니까 아하, 그냥 n 제곱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점점점하고 끝났죠. 그럼 얘는 이제 무한급수를 말하는 거야. 무한급수를 말하는 거고 일반항을 찾을 건데 지금 현재 이게 A1, 이게 A2, 이게 A3, 이게 A4예요. 보면 알겠지만 항의 넘버까지 밑을 더하고 있어요. 위에는 1이야. 그러니까 여긴 1이고 여긴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 그치? 맞죠?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내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분의 n 플러스 1이죠. 얘는. 그쵸? 이건 이제 수열의 합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거를 이제 그대로 대입하면 역수가 돼서 n 플러스 1분의 2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맞죠? 자, 이번엔 개념 02 급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형광펜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A1, A2, A3에 대해서 아까 그 급수를 정의했어요. 그냥 무한히 합한 이 친구. 근데 이 친구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죠. 요거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으로 계산한다.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 이 급수를 어떻게 계산하냐, A1부터 AN까지 합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 부분합 있죠. 그 부분합을 극한으로 보내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부분합을 극한으로 보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합을 마치 수열로 생각을 해서 그 수열이 리미트 씌웠을 때 어떤 값에 수렴을 한다. 그럼 그 급수도 똑같이 수렴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 값도 똑같이 수렴값이라 생각을 해요. 걔를 또 이제 급수의 합이라고도 부르고. 만약에 그 부분합으로 만든 수열이 발산하면 그 급수도 발산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여기 보면 리마크를 볼게요. 급수는 부분합으로 만든 수열 Sn, S1, S2, S3 이것의 극한값으로 계산하려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봐봐 여러분 S1이 뭐였어? S1은 A1이지. S2는 뭐야? A1 더하기 A2지. S3는 뭐야? A1부터 A3까지 합하는 거지. 그럼 만약에 S100은 뭐야? 100. A1, A2, A3 이렇게 해서 A100까지 하는 거지. 그치? 쭉쭉쭉 해서 S1억은 뭐야? S1억. A1부터 그치? A1억까지 더하는 거지. 그치? 그치? 근데 우리 무한급수의 정의는 뭐야? A1부터 A1억이 아니라 계속 더하는 거죠. A1억, 뭐 A1조, A1경 아무튼 계속 더하는 거잖아. 근데 그건 마치 그냥 이거 있죠. 이거 S라는 수열을 그냥 얘를 그냥 무한대로 보내도 괜찮지 않을까? 왠지 그게 일맥상통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A1부터 A 계속해서 더하는 거. A1억을 넘어서서 A1, A2, A3, A4 계속해서 무한히 더하는 건 마치 그냥 이 S라는 이 부분합 수열의 그 수열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의 극한을 보면 되는 것 같아. 그치? 굉장히 그럴듯한 정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야. 아하, 그래서 결국에는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다시 암기하자. 뭐다?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m. 이게 급수지. 급수. 이거를 뭘로 정의한다고? 이것을 뭘로 정의한다 얘들아? 그치. 리미트. 누군가의 극한. 누구? Sn. SN의 극한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 합, 1부터 n항까지 합 있죠. 그 친구의 극한으로 정의하는 거야. A1부터 n항까지 합. 그리고 나서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는 느낌이지. 그러면 진짜 A1부터 A 무한대까지 더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오케이?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또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요 SN을 다시 시그마로 풀어버리죠. 그래서 시그마 SN은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얘를 이제 k라는 기호를 써서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방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총 정리하면 반드시 이 세 가지 표현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1번 이거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m. 2번 리미트 sn. 3번 그 sn을 시그마로 표현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는 1부터 n까지 ak. 실제로 요 3번이 실제 어떤 뭐라고 할까 계산을 할 때 요거를 많이 쓰게 됩니다. 알겠죠? 계산할 때는 3번을 많이 가지고 활용하게 돼요. 그리고 1번, 2번과 3번에서 시그마의 변수가 달라지면 주목하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자, 요거 얘기한 건데 여기서는 시그마의 변수가 n이에요. 그쵸?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서는 시그마의 변수가 뭐야? k지, k. 여기서는 k가 변수고요. 여기서는 n이 변수예요. 그쵸?
그거 하나 좀 차이를 해달라는 거고. 3번 변수에 관계없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여기 무한급수에서도 n이 1부터 an까지 무한대로 해도 되지만 요 자리에다가 똑같이 k 집어넣어도 되고 i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요 3번 표현 있죠. 3번. 요 3번 표현에서도 k가 1, k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r 아니면 여기다가 k를 무한대로 해놓고 여기다 k.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걸 기억해 주세요. 잘 보세요. 요 n이랑 여기랑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요 k랑 요 k랑 같아. 이렇게만 같으면 다 되는 거예요. n 같고 r 같죠. 그죠? 또 여기 k 같고 여기 i 같죠? 그러면 이제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변수에 관계없이 요 위치상 이제 같아야 될 것만 같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반드시 이 세 가지 표현을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십시다. 알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부분합의 극한, 즉 SN 리미트, SN에다 리미트 씌운 거, 그다음 급수, 이제 급 시그마 n의 1부터 무한대까지 an, 요거에 이제 필요충분 조건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수열 SN, 그러니까 SN을 또 다른 수열로 보는 거죠. 그 친구가 수렴을 하면, 즉 리미트 SN이 만약에 S를 수렴하면 그 급수도 똑같이 S에 수렴한다고 보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수열 SN이 발산해. 그러면 얘도 똑같이 발산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두 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젬플 다음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급수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래 놓고 아래 예제는 제가 말했나요? 여기 풀이 방법과 결과를 반드시 기억해 두자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쌤이 별표 쳐놨죠? 예, 이거 진짜 별표 쳐놔야 됩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유제는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예시들은 그냥 기억하지 마시고요. 어떤 식으로 이것을 계산하는지 그 과정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도 꼭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제가 이제 마이너스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이거를 계속하면 뭐가 될까? 이걸 이제 교대급수라고도 합니다. 교육과정 용어는 아닌데 이제 부호가 뿔마 이제 교대가 된다 해서 교대급수라고 부르고요. 자, 요거 값이 어떨까?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런 논쟁이 있는 거야. 이제 A라는 사람이나 B라는 사람이 서로 논쟁을 하는 건데 뭐냐면 A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A는 야, 이거 마이너스 1을 하나 냅두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더하기 1 있지. 여기 더하기 1이랑 요 빼기 1이 이렇게 묶는 거야. 이렇게 묶고 또 이렇게 묶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묶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얘는 0이고 얘는 0이고 얘는 0이니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1에다가 0을 계속해서 더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할 것이다 라고 이제 B 얘기를 한 거야. 근데 B는 이제 생각이 다른 거지. B는 아니지. 왜 그걸 그렇게 묶어? 처음부터 이렇게 묶으면 되잖아. 마이너스 1 더하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계속 묶으면 그럼 이것은 0을 계속해서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0 아닐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 A랑 B 중에? 여러분은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 그치? 오케이. 정답은? 그치. 이렇게 의견이 다르다는 건 이게 만약에 수렴을 한다면 그럼 둘 다 말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쵸?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오잖아. 무슨 말이야? 이거 수렴하지 않아요. 정답은 발산입니다. 발산하니까 이런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떤 식으로 이건 생각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급수는 SA라는 수열에서 이 친구가 어떻게 갈까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맞지? 그래서 잘 봐봐. S1이 뭐야? S1은 A1을 말하는 거잖아. 뭐야? 마이너스 1이지. S2는 뭐야? S2는 1랑 2랑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0이지. 그치? 0이야 0. S3는 그치?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지. S4는 0이지. S5는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되지. 그럼 봐봐. S1만 봐봐. SN이라는 수열의 입장에 생각을 해봐. 그럼 뭐야?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이거잖아. 이거 뭐해? 진동화잖아.
진동하잖아, 그치? 그래서 진동하기 때문에 뭐야, 얘는? SN,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게 지금 현재 뭐해? 진동하잖아, 그치? 발산하잖아. 그러니까 이 급수도 당연히 똑같이 발산해야지. 얘랑 얘랑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그치?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런 생각도 있어요. 사실 지금 이 A가 한 건 뭐냐면 홀수까지만 더한 거야. 이건 이제 1항까지 더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3항까지 더한 거고, 이렇게 보면 5항까지 더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1항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1, 3항까지 더해도 마이너스 1, 5항까지 더해도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치 S 이제 2n-1이라고 해야 되나? 요것만 본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홀수항만 딱 본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는 이게 지금 현재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는 거 알 수 있어.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짝수항만 본 거잖아. 2항까지 더한 게 0, 4항까지 더한 것도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실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2n을 본 거고 그게 0이야. 그치? 근데 이게 좀 다르잖아. 그치? 만약에 우리 이거 알죠? 리미트 뭐 an이 만약에 수렴을 하면, 이 친구가 만약에 수렴하면 이 친구의 이제 부분 수열이라고 하잖아. 리미트 뭐 a2n이랄지 아니면 뭐 리미트 a2n-1지. 이거 다 알파로 수렴하잖아요. 그쵸? 만약에 같았다면, 이게 만약에 수렴을 한다면 발산이 아니라, 그럼 얘랑 값이 같았어야겠죠. 그쵸? 근데 다르잖아. 다르기 때문에 원래 것도 이제 발산하지 않는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수렴을 했다라면 이거 두 개 같아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2번 넘어갈게요. 자, 2번은 요 1번이랑 좀 이제 비교를 좀 해주세요. 비교를 할 건데, 얘는 뭐냐면 좀 비슷해 보이죠? 근데 아니에요. 얘는 괄호가 쳐져 있어요. 괄호가 쳐져 있는 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달라지냐면, 괄호가 쳐져 있으면 잘 봐봐. 이게 사실 1항이라고 보는 거야. 이게 A1, 이게 A2, 이게 A3가 되는 거야. 실제로. 이게 1항, 이게 2항, 이게 3항. 그러니까 실제로 A1이 그냥 빵이에요. A2도 빵이고 A3도 빵이고 A4도 빵이야. 그러니까 빵을 계속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0이에요. 그냥 0으로 수렴합니다. 이건 뭐 SN에 사실 따질 것도 없어요. 알겠죠? 오케이? 자, 3번 볼게요. 0.7, 0.07, 0.007, 0.0007 이거 사실 이게 뭐야? 0.777777이죠, 이거.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0.7땡 이렇게 표현하고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이제 그 9분의 7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거 9분의 7로 수렴해요. 그래서 정답은 수렴이에요, 그죠? 맞죠? 예,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의하면 이제 9분의 7로 수렴하는데, 자, 아무튼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무한히 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급수라고 부를 수 있고요. 이 친구를 우리가 이제 또 기하급수라고 부릅니다. 지오메트릭 시리즈 이렇게 기하급수라고도 부르는데, 어쨌든 요건 이제 우리가 수렴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따가 이제 쌤이 제대로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럼 일단은 이제 위랑은 좀 다르게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일반항을 좀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일반항이 보면은 얘가 지금 현재 A1이죠. 얘가 A2고 얘가 A3죠. 이 항의 넘버가 요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친구는 얘보다 하나 더 증가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 그리고 여긴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시그마, 결국 이거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1 요걸 보는 거예요. 맞죠? 요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걸 계산할 건데, 계산은 아까 어떻게 한다 했지, 쌤이? 그렇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으로 계산할 거고요. 실제로 sn 자리에다가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k 플러스 1 요렇게 계산할 거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는 이제 수학 1에서 우리가 이제 부분 분수 관련된 유형을 풀었었는데, 이제 요거 어떻게 하냐면 일단 먼저 요거를 부분 분수로 이제 쪼개죠. 그래서 a b분의 1이 이제 b-a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요거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요걸 그대로 이제 써줄게요. 써주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뀌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k 플러스 k를 빼면 1이야. 그러니까 쓸 거 없고 그냥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1을 집어넣을 거야. 1부터 쭉쭉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마지막에 집어넣으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데 계속 사라져요. 그쵸?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쭉 사라지고 해서 여기까지 사라져. 그러니까 사실상 요거 남은 걸 다 정리를 좀 하면 결국엔 뭐만 남냐면 여기 1분의 1 남고 요거 남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 살고 뒤에 하나 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치? 맞아요?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가잖아. 그지? n이 무한대로 간다는 뜻은 뭐야?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무한대분의 1이야. 그러니까 얘가 뭘로 가? 얘 0으로 가지. 0. 그러니까 얘가 결국 1만 남는 거지. 그래서 얘는 1로 수렴하는 거야. 알겠죠? 뭘로? 1로 수렴하는 거 알겠죠? 자, 5번 볼게요. 요거 루트 꼴이죠. 얘도 똑같이 일반항을 찾아볼게. 항의 넘버가 1, 2, 3 이렇게 돼 있고 이 뒤에 거는 하나 더 크니까 위에랑 좀 비슷하게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럼 이제 이것도 똑같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요렇게 해서 급수를 계산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요거 이제 우리 유리화를 시켜야지. 그래서 유리화를 시키면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 요거를 이제 위아래에다 곱해줄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위아래 곱해주면 아래 거는 그냥 어떻게 되죠? 아래 거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그다음 위에 거는 루트 k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이거 좀 더 정리를 하면 여기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플러스를 계산할게요. 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제 k 이제 여기 이렇게 풀게요. 여기까지 풀면은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루트 2 그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3 이런 식으로 되고요. 땡땡땡 해서 마지막에 n을 집어넣으면 루트 n 플러스 1이 되겠지. 역시 사라져. 쭉쭉쭉 사라져서 결국 남는 건 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로 바뀌냐면 이제 리미트를 그대로 쓰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지.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 그럼 루트를 씌워도 어차피 무한대로 가. 왜냐면 이제 무리함수도 무한대로 가니까. 그래서 무한대 빼기 1이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발산. 알겠지? 왜냐면 지금 SN의 수열 값이 발산하니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SN의 리미트 값과 AN의 이제 급수 값은 이제 서로 똑같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SN의 이제 수열이 발산하니까 이 급수도 발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제 6번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하모닉 시리즈 조화급수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제 뭐 용어는 필요 없고요. 이게 이제 좀 유명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유명하니까 쌤이 이제 형광펜 한 번에 별표 한 번만 칠게요. 알겠죠? 유명한데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이거 계속 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급수로 이제 이걸 표현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치? 요거가 과연 수렴할까 발산할까? 그치? 요게 이제 수렴할까 발산할까 이제 굉장히 옛날부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친구는 발산합니다. 그래서 좀 재밌어요. 근데 이거 발산하는 과정을 보이는 게 되게 아이디얼하고 굉장히 좀 천재적입니다. 그래서 위에처럼 뭐 계산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수렴 발산을 조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좀 특이한 굉장히 이제 좀 기발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1 이렇게 그 다음에 1 더하기 이제 2분의 1 이렇게 하나씩 써볼게. 1 더하기 이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만 더 쓸게요. 1 더하기 2분의 1, 3번 4분의 1 노가다 좀 할게 쌤이 5분의 1, 6분의 1 어디까지 할 거냐면 7분의 1, 8분의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몇 개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S1이고 이게 S2, 얘는 S4, 얘는 S8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몇 개만 좀 할게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보다 4분의 1이 작으니까 이렇게 이 부등식이 성립하죠. 그쵸? 얘는 그냥 똑같이 할게요. 얘는 똑같이
그냥 1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쓸게. 그 다음 요거는 자 여기 두 개 있지. 요 두 개. 요거는 4분의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자 앞에 두 개는 그대로 쓸게. 1 더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저 빨간색으로 친 거는 이제 4분의 1, 4분의 1을 바꾸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보다는 8분의 1이 더 작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이제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이렇게 쓸게요. 알겠죠? 근데 사실 이게 뭐냐면 4분의 2라 이게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8분의 4죠. 이게 뭐야? 이것도 2분의 1이야. 그치? 그럼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지금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에요. 맞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보면 알겠지만 S16은 어떻게 됐어요? S16. 얘는 똑같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부터 4분의 1까지는 이제 2분의 1로 바뀌고 또 5분의 1부터 8분의 1까지 2분의 1로 바뀌고 정확하게 2분의 1로 바뀐다라기보다는 2분의 1보다는 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분의 1부터 16분의 1까지 또 2분의 1로 바뀌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근데 2분의 1은 무한번 더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이 0.5잖아. 그럼 무한번 더하면 0.5라도 무한번 더하면 무한이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이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여기 있는 이 친구는 무한대로 수렴을 해요. 그죠? 그럼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당연히 얘도 뭐가 돼야 돼? 그치. SN도 무한대로 가겠죠. 오른쪽이 더 작은 애가 합이 무한으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큰 애도 무한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친구는 발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SN의 값이 무한대. 그래서 이것도 무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디어라죠. 그래서 요런 거 하나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를 선생님 봤어요. 뭐 교대급수도 좀 봤고 뭐 기하급수 지오메트리 시리즈도 봤고 그 다음에 부분분수 형태나 뭐 루트가 붙어있는 형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화급수 n분의 1의 형태의 합을 특이한 방식으로도 쌤이 한번 증명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특강 3번 부분분수 형태의 급수 계산. 우리 위에서 부분분수 했었죠. 근데 그 부분분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빠르고 스피드하게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쌤이 좀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부분분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반항 형태가 분수식 부분분수죠. 이런 부분분수 형태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계산을 하고요. 연습해서 반드시 속도를 올립시다. 알겠죠? 어떻게 계산하냐면 당연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부분분수 형태로 변형해야지. 그래서 요렇게 변형을 합니다. AB분의 1은 B-A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뭐 이미 수학 1에서 했으니까 암기는 다 돼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B-A 값 있죠. 요거. 이 친구랑 n 앞의 개수를 이제 나누어서 그 값을 구합니다. 그 값만큼 살아남아요. 그 3번이 뭐냐면 그 값에 해당하는 개수만큼 앞에서 그만큼 살고 뒤에서 그만큼 사는데 사실 뒤에 거는 리미트를 보낼 거기 때문에 어차피 0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앞에서부터 왼쪽 시간한테만 이제 계산해가지고 더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겠죠. 역시 문제를 좀 예제를 좀 풀면서 같이 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1번 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6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를 좀 해놓을게. 그러면 n 2, 3이니까 얘는 일단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이렇게 일단은 좀 정석적으로 먼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좀 빠르게 푸는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그럼 정석적으로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자 정석 일단 당연히 이걸 어떻게 바꿔? 이대로 계산이 안 돼요. 어떻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요렇게 써야 돼요. 일단 ak 자리에다가 k 플러스 2, k 플러스 3 알겠죠? 계산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계산은 리미트 시그마로 계산해야 돼요. 알겠죠? 3번 표현 있죠? 리미트 시그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부분분수 바꿉니다. 요거 부분분수 바꾸면 뭐가 되냐면 어차피 차이는 1이니까 그냥 k 플러스 2분의 1 빼기 k 플러스 3분의 1이 되죠. 요렇게 다시 쓸게. 그러면 리미트 시그마 요 자리에다가 이제 k 플러스 2분의 1 빼기 k 플러스 3분의 1 요렇게 되겠죠. 그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k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개를 할게요. 알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전개 여기서 여기까지 전개하면 이제 위에다 올려놓을게요. 위에다 올렸을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그럼 1을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자 뭐
어떻게 돼? 1분의 아니지 1을 집어넣으면 3이 되죠? 그래서 3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제 2 집어넣으면 4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런 식으로 돼서 마지막 n을 집어넣으면 n 플러스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돼. 그럼 어차피 지금 사라지죠, 그죠? 그래서 남는 것만 다시 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결국에는 3분의 1 빼기 n 플러스 3분의 1이 돼. 그치? 근데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갈 거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거든. 그러니까 얘는 0이니까 없어져. 그러니까 실제로는 값은 3분의 1이다. 이게 정석풀이에요. 길죠? 물론 당연히 원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요런 과정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요걸 좀 앞으로 빨리 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앞으로 좀 빨리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앞으로 빨리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빨리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빨리 할 때는 잘 보세요. 시그마 자 여기까지 쓸게요. 여기까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2 n 플러스 3분의 1 여기까지 쓸게요. 여기까지 어떻게 하냐면 자 요거 차이가 몇이야? b-a가 몇이야? b-a가 1이지 1이고 n 앞에 개수 몇이야? 1이지. 그럼 1 나누기라면 1이지. 그럼 한 개만 살아남는 거 알겠어? 한 개만 살아남아. 오케이? 그럼 한 개만 살아남는 건 뭐냐면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얘를 부분분수로 변형해. 그러면 n 플러스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3분의 1 요거 하나만 살아남잖아, 그지? 그럼 하나만 살아남다 했죠. 그 하나를 왼쪽에다만 집어넣으면 돼. 어디서부터? n은 1부터. 그러니까 n은 1부터 대입을 할 거잖아. 1부터 하나만 왼쪽에다 대입을 하라고. 그럼 그냥 여기다 1을 대입해. 그럼 얼마야? 3분의 1. 이게 정답이라고 알겠죠? 오케이? 지금 오른쪽을 신경 안 써요? 왜냐면 오른쪽은 어차피 얘처럼 이렇게 봐봐. 얘처럼 그냥 0으로 갈 거거든. 어차피 n 어쩌고 분의 몇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무한대로 취하면 이제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냥 왼쪽만 계산하면 된다는 거 알겠죠? 자 그럼 아래 문제는 한번 계속 쌤이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연습을 하자고. 자 얘는 n은 2부터에 2부터 자 왜냐면 1 집어넣으면 이제 분모가 0이 돼가지고 자 얘는 이제 n-1 n 플러스 1 이렇게 할게. 제일 먼저 뭐 하라고? 제일 먼저 부분분수 변형해야 돼. 그러면 요거 차이가 2분의 1에다가 n-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먼저 변형을 해. 그 다음에 아까 이거 차이가 2지. 2고 n 앞에 개수 몇이야? n 앞에 개수 1이지. 그럼 뭐야? 둘이지 둘. 그럼 2개 살아남는 거야. 2개 살아남아. 그럼 2개를 자 이 오른쪽은 보지 말고 왼쪽부터 2번 대입하면 돼. 딱 2번. n은 2부터 대신에 2 대입하면 얼마? 아 참고로 요 2분의 1을 같이 살려줘야 돼. 2 대입하면 얼마? 1분의 1이지 그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2분의 1 뭐? 이번에는 3 대입해. 그래 3 대입하면 얼마? 2분의 1 이렇게. 이게 더하면 돼 알겠죠? 물론 이제 요거는 2분의 1로 좀 묶어가지고 한 번에 그냥 2분의 1을 묶고 그냥 여기다 두 번 대입해도 돼요. 그래서 1분의 1 더하기 이제 n에다 3 집어넣으면 2분의 1 이게 정답이에요 그냥. 너무 쉽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이제 2분의 3이니까 4분의 3 이렇게 답을 냅니다 알겠죠? 계속 연습합시다. 3번 자 얘도 똑같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요거 2n-1 2n 플러스 1이죠 그죠? 이렇게 2n-2n 플러스 1 얘도 똑같습니다. 일단 부분분수를 바꿔.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지? 2분의 1 그 다음에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자. 요 뺀 게 2였지. n 앞에 개수 몇이야? 2지. 그러니까 얘 뭐야? 하나. 한 개 살아남아. 그럼 하나만 계산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하나만 계산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라고? 2분의 1은 요건 계속 똑같이 살려줘야 돼. 이렇게 해놓고 여기 지우고 여기에다가 하나만 대입하면 돼요. n 1부터죠? 그럼 1만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뭐야? 1분의 1이지?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로 실험하는 거야. 알겠죠? 쉽죠? 그죠? 4번 요거는 3개짜리죠? 3개짜리는 어떻게 하냐면 3개짜리는 먼저 n 플러스 1을 잠깐 밖으로 뺍니다. 이건 먼저 이제 분수로 이제 변형하는 방법을 쌤이 알려줄게. 이렇게 n 플러스 1을 그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얘를 곱을 따로 빼고 요거를 부분분수로 바꿔요. 요거를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요거 부분분수 바꾸면 여기 이제 2분의 1에다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 이제 집어넣어요. 이 n 플러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다가 n 플러스 1 분의 1 빼기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아까 이제 일반적인 그런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쌤이 알려준 그 방법은 쓸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얘는 약간 정석으로 문제를 풀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꿀게.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1에 이제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이제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다가 이제 천천히 또 계산할 거거든요. 이제 요거를 이제 계산할게요. 요거. 자, 2분의 1은 계속 이제 신경이 쓰이지 않게 2분의 1 사실 밖으로 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따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계산할게요. 그러면 이제 1을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분의 1 빼기 2 곱하기 3분의 1이 나와. 그치? 그 다음에 더하기 이제 2 집어넣을게. k에다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분의 1 빼기 3 곱하기 4분의 1 나와.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n 집어넣을게. 그러면 n은 n 플러스 1 분의 1 빼기 이제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분의 1 이렇게 돼. 그럼 이렇게 살아 쭉. 그래서 뭐만 남냐면 요 앞에 거 뒤 거 하나씩 남는데 어차피 또 n은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얘가 0으로 가지. 걔는 얘만 남는 거야. 근데 아까 2분의 1이 있었지. 그치? 그래서 정답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답은 4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4번.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이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쌤이 또 여기다가 형광펜을 또 하나 딱 치고 별표도 하나 딱 달게요. 1번 뭐냐? 두 가지 명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이제 명제거든요. 둘 다 참인 명제예요. 반드시 암기합시다. 알겠죠? 반드시 암기. 뭐냐면 1번 만약 급수가 수렴하잖아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잖아요. 그러면 이 an 있죠. 이 an 일반항. 그 일반항을 리미트 씌우면 걔는 반드시 0이 돼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요거 1번의 명제 대우 명제예요. 대우 명제. 만약에 이 일반항이 0이 아니잖아요. 이 일반항 an의 리미트 값, 즉 극한 값이 0이 아니면 무조건 그것의 급수는 발산이에요. 알겠죠?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근데 직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이렇게 계속 무한히 더할 거거든요. 계속 더할 거예요. 그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직관적인 어떤 의미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뭔가로 수렴한데 그러려면 이렇게 쭉쭉쭉 더할 때 이 더하는 값이 만약에 더하는 값이 1로 수렴한다고 치면 그럼 언젠가는 이제 이 수열 값이 계속 1에 가까워지는 값이니까 사실 1을 더한다고 생각이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면 1을 계속 더하게 되니까 무한대로 수렴하겠죠. 그쵸? 근데 뭔가를 계속 더해도 알파로 수렴을 하려면 그럼 결국 나중 가서는 더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치? 만약에 나중에 더하는 값 나중에 한 1억 번째 100억 번째 1000억 번째 계속 더할 거거든. 그걸 넘어서서 무한히 계속 더할 건데 그 더하는 값이 뭔가 숫자라면 뭔가 좀 어떤 뭐 1이든 2든 어떤 숫자라면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급수는 수렴을 할 수가 없어. 그지? 그러니까 이 급수가 뭔가를 계속해서 무한히 더해도 수렴을 하려면 그러면 나중 가면 거의 그 값은 0에 가까워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맞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무슨 말이다? 이 급수가 수렴하려면 이 일반 A1, A2, A3, A4 이거 있죠. 이 수열은 0으로 수렴해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중 가면 그 수열 값이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명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먼저 이 급수가 수렴한다 했으니까 걔를 S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이거랑 똑같은 말이 리미트 SN이니까 리미트 SN도 S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 이 이상에 대해서 이거 알죠? 우리 AN은 SN 빼기 SN-1 이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성립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리미트 SN이 S면 부분 수열인 리미트 SN-1도 S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리미트 AN은 여기 쌤이 지금 살짝 그 오타죠. 하나 빠졌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N-1로 요거 수정해 주세요. 알겠죠?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돼? S 빼기 S가 돼서 0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진짜 0으로 가는 거야. 알겠죠? 둘 다 수렴하잖아. S로. 그지? 쌤이 근데 이거는 이 이상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건데요. 어차피 N 무한대로 보낼 거잖아. 그럼 이 이상 맞잖아. 그죠? 네. 그래서 S-N. 이런 식으로 S-S가 0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말하고 싶은 거 뭐라고? 급수가 수렴해. 얘가 수렴해. 그럼 뭐라고? 리미트 A는 0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그 2번 명제 대우 명제 반대로 얘가 0이 아니면 그러면 얘는 발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대우 뭐라고? 일반항이 0으로 수렴 안 해. 0 말고 다른 애로 수렴해. 아니면은 뭐 발산해. 애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0이 아니야. 그러면 무조건 급수는 발산해요. 알겠죠? 이제 이거를 발산 판정법이라고도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일반항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가 발산하면 쉽게 할 수 있는 아주 명제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발산 판정법이라고 부르고, 물론 이 발산 판정법 외에도 사실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정하는 여러 가지 판정법들이 존재하거든요. 무슨 피급수 판정법, 비교 판정법, 비판정법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대학교에서 배우는 미적분학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하고 발산 판정법 정도만 알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그젬플로 봐봐. 급수 2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3분의 n제곱 플러스 2n 이거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시오. 사실 5초면 조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친구를 그냥 리미트 한번 씌워볼까요? 그냥 리미트를 씌우면 우리 1단원 수열의 극한 열심히 공부한 사람 알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 개수 비교하면 되지. 차수 비교, 개수 비교. 차수 똑같으니까 얘 2분의 1로 수렴하죠? 그럼 2분의 1로 수렴하잖아. 그럼 0이 아니잖아. 어쨌든 0이 아닌 애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발산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 AN이라는 애가 2분의 1로 수렴하니까 그럼 걔는 0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발산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 뭐라고? AN이라는 애가 0으로 수렴 안 해. 그러니까 뭐 다른 애로 수렴하거나 아니면 아예 발산해. 그러면 급수는 무조건 발산한다. 이런 뜻이 알겠죠. 그럼 만약에 2번에서 리미트 N이 만약에 0이면 어떡해요? 만약 0이 아니면은 걔는 무조건 발산하는 건 알겠어. 그럼 0이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1번에서 역이 성립하냐 이거지. 리미트 N이 0이면 얘가 뭐 수렴하는지. 그럼 어떻게 되냐? 만약에 리미트 N이 0이면 그럼 걔는 발산인지 수렴인지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집합으로 봤을 때 둘이 필요 충분 조건 뭐 그런 게 아니라 리미트 N이 0이 다 안에 이 시그마가 수렴한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쪽 영역에 있는 애들 있죠. 여기가 이제 리미트 AN이 0인데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친구가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친구는 0이지만 and 이제 이 친구 n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급수는 발산하는 케이스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항이 0으로 간다고 해서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정확하게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그 예를 쌤이 지금 몇 개를 들어줄 텐데 일단 뭐 대표적으로 수렴인 예가 이제 뭐 2분의 1의 n승 이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기하급수 또는 이제 기하급수 이제 한국에서는 잘 안 쓰고 등비급수라고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요거 아니면 요거 아까 부분분수 요런 애들은 이제 수렴을 하죠.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리미트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1 k승이라고 하면 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 등비수열 합공식을 쓸게요. 그러면 1-r분의 a1이 2분의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1-2분의 1에 이제 향이 n승이니까 n개 이렇게 돼. 그치? 이 상태에서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취하는 건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0으로 가지? 얘 0으로 가잖아. 얘는 0으로 가니까 다른 애들 계산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약분돼서 1로 수렴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는 아까 부분분수였죠. 그죠? 그래서 요거 보면은 요거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로 되고 이제 차이 한 개, 그 n 앞에 개수 한 개니까 한 개만 살아남아. 그래서 여기다만 그냥 대입만 하면 되니까 1분의 1로 수렴해요. 그러니까 1로 수렴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둘 다 수렴하는 케이스예요. 그죠? 보면 알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도 이거 그냥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보세요. 그냥 얘 n을 무한대로 보내봐. 그럼 얘 어디로 가? 얘 0으로 가죠. 얘도 그냥 n을 무한대로 보내봐. 그럼 분모가 2차니까 2차분의 0차니까 얘도 0으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수렴하면서 급수도 수렴하고 일반항도 0으로 가는 케이스예요. 알겠죠? 근데 얘 보세요. 얘. 일단 먼저 얘 그냥 무한대로 취해볼게. 그러면 여기 무한대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이제 리미트를 그냥 씌워보자 이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취해보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얘 0으로 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칠 때 얘도 0으로 가죠.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수는 발산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급수 이제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요 급수는 이제 좀 발산하는 케이스예요. 얘는 아까 이제 조화급수여서 쌤이 발산한 거 보였죠? 특이한 방식으로 굉장히 기발한 방식으로 그래서 얘는 발산이고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거는 이제 원래 이제 계산할 때 또 리미트 시그마로 계산해야 되지.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1분의 1이고 요거 이제 이렇게 분모 유리화를 좀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죠. 그걸 위에다가 적용시키면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지? 여기가 이제 요 자리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부터 집어넣을 건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제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는 건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었을 때랑 n 집어넣었을 때가 이제 하나 살아남게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취하는 건데 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 무한대로 가지?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1이니까 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지. 그래서 둘 다 발산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일반 항만 보면 일반 항만 딱 보면은 얘네들은 다 그냥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취하면 그러니까 극한을 취하면 0으로 가요. 4개 다. 근데 이 왼쪽에 있는 두 개는 급수가 수렴하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두 친구는 급수가 발산하는 케이스예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 뭐다? 만약에 리미트 n이 0이다. 그러면 뭐다? 판단 불가능해요. 알겠죠? 그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는 판단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개념 5번. 급수의 성질입니다. 이거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도 비슷한 거 있었는데, 자, 뭐냐면, 만약에 두 급수가 수렴해요. 둘 다 수렴해. 뭐, 그걸 합을 A, B라 하자. 그러면, 그 급수 앞에 이제 실수배를 한 거였죠. 요거는 이제 이 C를 밖으로 빼서 CA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급수가 수렴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를 이제 쪼개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A 플러스 마이너스 B라고 할 수 있고요. 수열의 극한이랑 마찬가지로 수렴을 전제로 하는 두 급수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렴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는 알 수가 없어요. 알겠죠? 둘 다 뭐 수렴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뭐 그 관련된 명제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뭐 예를 들면 요거를 좀 해볼게요. 알겠죠? 자, 두 개를 한번 간단히 테스트 해볼 텐데 참이면 증명, 거짓은 발레. 만약에 AN, BN이 수렴해요. 그리고 리미트 n이 0이면 만약에 AN, BN을 곱한 값이 수렴하면 리미트 AN과 리미트 BN 중에 하나는 0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볍게 발례를 들면 됩니다. 이제 얘는 거짓이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주 나오는 발례죠. 어떻게 하냐면 1010 A는 1010 B는 0101 0101 그러면 AN, BN은 둘이 곱한 값이니까 0000 이렇게 되고요. 그럼 둘이 곱한 값이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이거 다 더하면 당연히 0이죠. 이거 시그마를 씌워도 무한으로 씌워도 어차피 0이지, 그지? 하지만 얘나 얘 둘 다 진동하니까 둘 다 발산하죠, 그죠? 그래서 거짓이에요, 그죠? 2번. 이번에는 두 급수가 수렴이 아니라 발산이에요, 그죠? 그럼 발산하면 저 합도 발산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죠? 만약에 이제 두 급수 AN과 BN이 모두 발산해. 그러면 AN 플러스 BN도 발산하냐? 이건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또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쉽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아까 했던 거 있죠? AN을 뭐라고 할 거냐면, AN이라는 수열을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이렇게 할게. 그럼 이제 BN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할게. 그럼 우리 이거 아까 이제 요거 시그마 씌우면 이거 아까 우리 그 위에서 예제로 한번 다뤘었죠. 자, 어디 있냐면 요거 여기 요거죠. 1번 케이스죠. 그래서 이 교대급수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을 합할 때 그 합하는 그 결과가 계속 진동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 이제 SN 입장에서 진동하기 때문에 이 친구 발산이에요. 그죠? 이 친구도 발산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근데 이제 둘이 더할 경우에 00000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수렴하게 되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거짓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둘 다 발산한다고 해서 합한 것도 발산한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2번 수열에서 비슷한 성질인데 차이점 아래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수열에서는 곱하기랑 나누기도 분리가 가능한데 급수는 곱하기 나누기가 빼졌죠. 그냥 실수배랑 더하기 빼기 정도만 분리가 가능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는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 이따가 나중에 그 문제에서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6번 등비급수. 자,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 우리가 이제 수열에서도 등비수열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봤죠. 그래서 이번 급수 단원에서도 등비급수는 조금 더 우리가 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기하급수라고도 좀 부르거든요. 이제 지오메트릭 시리즈 기하급수라고도 좀 부르는데, 물론 이제 책에 따라서 살짝 다르기도 하지만 비슷하다고 비슷한 개념이라 봐도 되고요. 어쨌든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사 한번 볼게요. 자, 등비급수는 당연히 등비 수열을 무한히 더한 거를 등비급수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공비죠, 공비가 이제 절대값을 씌웠을 때 1보다 작다.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수렴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산해요. 그리고 합했을 때, 그리고 만약 그 수렴하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으면 그럼 그 합을 1-r분의 a,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암기해야 돼요. 그죠? 반복해서 암기하세요. 1-r분의 a, 1-r분의 a,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수렴하게 되고요. 자, 그러니까 1번 리마크. 한마디로 급수에서 등비수열이면 그냥 등비급수라 부르는 거예요. 이거 다 등비급수여야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a1 곱하기 r의 n-1승 이거. 그치? 이렇게 하면 되고, 얘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가 붙는 걸로 보아하니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1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곱하기 r의 n-1승 이렇게 하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첫째 항 1,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루트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1 곱하기 r의 n-1 이렇게 하면 되고, 요거 아까 비슷한 거 했는데 얘는 이제 첫째 항이 0.3이고 얘도 이제 공비가 10분의 1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맞죠? 그래서 얘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1 a1 0.3이죠. 0.3 곱하기 r의 n-1승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 그치? 근데 이제 위의 말에 의하면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지만 수렴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r은 요거잖아. 요거. 얘는 수렴하겠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여기 안에 안 들어가잖아. 그럼 얘는 발산하겠네. 마이너스 2이 발산하겠고 10분의 1 요 안에 들어가니까 수렴하겠네.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2번 내용 한번 증명해 볼게요. 왜 마이너스 1과 1에서 수렴하고 그렇지 않은지. 근데 정말 그 증명이 간단합니다. 보세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요걸 볼 건데 보면 알겠지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지금 현재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a1 곱하기 r의 n-1승이나 쓸 거예요. a1을 이제 a라고 하겠습니다. 쌤이. 자, 이렇게 된 상태고 요거는 당연히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리미트 시그마로 우리가 바꿔야 돼. 리미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곱하기 r의 k-1승. 그치?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계산할게요. 알겠죠? 리미트는 냅두고 저 빨간색 쳐진 것만 우리가 계산하면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r분의 그죠? 왜냐면 등비급수 합공식 기억나시죠? 그죠? 1-r분의 물론 이건 r이 1이 아닐 때죠. r이 1이 아닐 때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야 돼. r이 만약에 1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를 r이 1인 경우를 해야 되는데 사실 r이 1인 경우는 그냥 바로 옆에서 따져볼까요? 이제 만약에 r이 1이라면 잠깐만 이렇게 나눌게. 그래서 만약에 r이 1이라면 그냥 AAA 아닌가? 그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죠? 그러면 만약에 A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무조건 발산하겠죠? 뭐 이게 0.1이라 하더라도 0.1도 티끌모아 태산이잖아. 그치? 무한히 더하면 무한대로 갈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r이 1인 경우에. A가 0이 아니고 있어야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A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좀 있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는 사실 여기다 이렇게 써주세요. A가 0이 아닌 경우. 왜냐면 첫 번째 항이 0이면 그러면 이제 뭐 알다시피 첫 번째 항이 0이면 그러면 공비가 뭐가 오든 간에 사실 그 친구는 00000 이런 수열이잖아. 그러면 이제 솔직히 그 수열은 뭐 등비 수열로 볼 수는 있죠. 볼 수는 있는데 조금 치사하죠. 그죠? 그래서 그냥 그 경우는 좀 뺄게요. 그 경우는 뺀 대신에 이제 첫째 항이 0일 수도 있다라는 건 늘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첫째 항이 0이면 걔는 그 등비 수열은 무조건 수렴하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죠? 첫째 항이 0이면.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이제 첫째 항이 0이 아니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티끌모아 태산이니까 무한대로 가던 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던 하겠죠. A가 음수일 경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지. 그지? 그러니까 어쨌든 R이 1일 때는 발산하고요. R이 1이 아닌 경우를 봅시다. R이 1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뭐 공식 써서 이제 1-r분의 A1
a1이 a고 곱하기 1에 이제 1-r의 n승이 되는데, 알다시피 우리 이 r의 n승 요거죠, 요거 언제 수렴하죠? 우리 1단원에서 무한 들어갈 때? 그치,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수렴하죠. 근데 지금 현재 1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요 두 부등호는 깨져서 이렇게 되는 거야. 요때만 요거 수렴해요. 그 외에는 발산해요. 그러니까 이때만 수렴하는 거야. 이때만 얘가 0으로 수렴한다고. 알겠지? 그 외에는 발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하, 이 경우에는 이게 0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남는 애가 누구야? 1-r분의 a라는 이 공식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결론부터 정리할게. 그러니까 r이 1일 때는 발산하고요. r이 1이 아닐 때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값에 대해서만 수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친구만 수렴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외워주셔야겠죠. 등비급수 수렴 조건과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을 좀 비교하자. a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하에. 알겠지? a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하에 말하는 거지, a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늘 문제를 풀면서 좀 조심히 생각해 주세요. 알겠죠? 어쨌든 a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등비 수렴 같은 경우에는 1이 들어가죠. 근데 얘는 1이 안 들어가요. 알겠죠? 그 차이가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강 7번 등비급수 활용. 자, 여기도 형광펜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형광펜 2번 쳤어요. 자, 여기는 굉장히 문제로 많이 나와요. 등비급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반적인 문제 외에 도형 같은 거랑 결합해서 활용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거의 뭐 모의고사당 한 문제, 요즘은 한 뭐 조금씩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 유형 가볍게 2가지 정도만 다뤄보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순환소수를 이제 분수로 나타내기. 자, 이거 순환소수는 사실 그 중학교 때 이제 이거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아마 중학교 2학년 정도 때 배울 텐데, 하는 방법이 뭐냐면 중딩 때는 이제 이걸 어떻게 풀냐면 얘를 먼저 0.34땡 이렇게 써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점보다 요 아래 점을 기준으로 이 오른쪽만 딱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점이 있는 거, 여기 땡이 있죠. 땡이 붙어 있는 건 9로 하고 땡이 없는 건 0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그래서 90분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이제 요 숫자만 읽어. 전체 숫자만 읽을 거예요. 요 0점까지 생략해서 그냥 숫자만 읽으면 34 빼기, 그 다음에 요 땡 뺀 거에서 3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거 90분의 31 이런 식으로 풀게 되죠. 그래서 이거 원래 중딩 때 어떻게 하냐면 얘를 S로 두죠. 그래서 0.34444 이런 식으로 쓰고, 그쵸? S라고 두는데 이제 요거 이 소수점을 한 칸 옮기죠. 그러면 10S가 돼서 3.4444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한 칸 더 올려서 100S라 하죠. 그러면 34.4444 해서 여기서 요거 위에서 아래로 빼면은 여기 444가 날라가서 31이고 여긴 90S가 돼서 S는 90분의 31 이런 식으로 문제 풀죠. 그죠? 그렇게 푸는데 이제 이걸 등비급수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등비급수. 자, 등비급수 입장에서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 0.3 더하기 0.04 더하기 0.004 더하기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쭉 등비급수야. 그리고 공비는 10분의 1.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0.3 따로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1-r분의 수렴하죠. 10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외우자. 1-r분의 a1. 그래서 1-r분의 a1.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 이거 알겠죠? 오케이? 근데 쌤, 전 이게 더 편한데요. 뭐 사실 쌤도 그래요. 근데 이제 등비급수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좀 핵심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딩 때는 이거 3.273하고 73 한번 볼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잠깐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하면은 여기 뒤에서부터 990을 쓰면 돼요. 그래서 990분의,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지우고 요 전체 봐. 점을 잠깐 없애. 점 잠깐 없애면 3273이죠. 그죠? 그래서 3273을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다음 이번에는 요 땡 붙은 거 없애. 그럼 32 남죠? 그래서 32만 이게 31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죠. 근데 이제 등비급수 입장에서는 이거를 3.2 더하기 0.073 요렇게, 그쵸? 0.073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아니면 이제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0.07 더하기 0.003 더하기 0.0007 더하기 0.00003 더하기 이렇게 되니까 따로 보는 거야. 요렇게
이런 식으로 등비가 하나 있고 요렇게 등비가 하나씩 있는 거야. 그래서 공비는 10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등비급수의 합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따로따로 계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3.2 더하기 이 파란색 수열은 1-r, r이 100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첫항이 되는 거고, 저 친구는 이제 1-r 분의 이제 첫항 0.003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도형에서의 활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형에서 활용이 훨씬 더 중요해요. 정말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닮은 꼴 모양이 한없이 반복되는 그림이라고 해서 약간 도형 안에 똑같은 도형 또 있고 도형 안에 또 똑같은 도형 또 있고 막 그 러시아인가 인형 이렇게 하면 조그마한 인형 또 나오고 또 인형 나오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요런 인형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요런 문제 스타일이 있는데 요런 문제 스타일도 등비 급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보통 이런 문제는 이 넓이 합을 물어봐요.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 더하기 이거 계속해서 반복했을 때 저 회색 친 거 다 더하면 얼마냐 이거. 그런 문제 많이 물어보는데 이게 왜 등비급수냐면 아무래도 닮은 꼴이기 때문에 이 만약에 쌤이 이 넓이를 SA1이라 할게. A1이라고 이 넓이를 A2라고 얘를 A3라고 하면 이제 이 A1과 이 A2가 이제 일정한 닮음의 관계를 갖고 있죠. 지금 보면 알겠지만 도형이 비율상 똑같을 것 같지 않습니까? 또 A2에서 A3로 가는 것도 역시 똑같이 비율상 똑같잖아요. 그래서 A1에서 A2로 보는 거, A2에서 A3로 보는 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등비수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왜냐면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닮은 꼴 모양으로 이제 계속해서 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닮은 비가 이제 공비가 될 거고.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등비수열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넓이의 합을 물어본다면 걔는 등비급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자 여기 쌤이 좀 정리를 좀 해놨는데 첫 번째 일단 첫 항의 넓이는 무조건 구해야 돼요. 나중에 공식 쓰려면 첫 항 넓이는 무조건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도형이랑 두 번째 도형을 분석해서 길이비를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닮은 비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넓이를 구하기 때문에 그 길이비를 제곱해서 넓이비를 알아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만약에 두 도형이 m대n의 그 닮은 비 관계가 있다면 그 넓이비는 제곱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비를 제곱해서 넓이비를 알아내는 거고요. 그다음 만약에 도형 개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에는 그 수만큼 또 곱해서 최종 공비를 구해야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뭐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냥 r로 하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식 1-r분의 a 이렇게 대입할 건데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첫 항을 구해야 돼. 쌤이 이거 이 길이 2라고 할까요? 이거 정사각형이라고 합시다. 그럼 대충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죠? 여기 보면 이제 4분원이에요. 4분원. 그러면 쌤이 이 넓이를 A1이라 할게요. S1이라 할까? S1이라자. 그럼 S1은 어떻게 구하면 전체 정사각형 넓이에서 요만큼 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정사각형 넓이는 4고요. 얘는 이제 파이 r 제곱이 4파이지. 4파이인데 4분원이니까 4분의 1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파이. 요게 1항 첫 번째 항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한다고? 첫 번째 도형, 요 도형이랑 첫 번째 도형이 요거랑 두 번째 도형을 분석해서 길이비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첫 번째 도형이 지금 이렇게 생겼지. 요거, 약간 이렇게. 이거랑 이거를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의 길이비를 알아낼 건데, 길이비를 어떻게 알아내냐면, 얘가 2지. 얘도 2지.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솔직히 이거는 좀 복잡한 행위였으니까 이건 안 해도 되고, 그럼 얘가 2야.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얘가 2니까 잘 보세요. 요것도 2네. 왜냐면 요거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4분원이지. 어쨌든 원이거든. 그러니까 얘도 반지름이라서 2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일까? 얘가 2루트 2죠. 맞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루트 2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구. 그쵸? 맞나요? 그럼 어쨌든 여긴 2야. 여기는 2루트 2야. 그렇지. 그러면 얘가 2니까 여기는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보세요. 얘가 2였죠. 얘는 얼마야? 루트 2죠. 그러면 지금 이 도형의 이 윗변이라고 하잖아. 그 윗변은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도형의 요 윗변? 그럼 루트 2가 되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길이비가 어떻게 되냐면 길이비가 2에서 루트 2가 되는 효과가 나왔죠. 그럼 마치 이제 이거는 이제 2로 나누면 1에서 2분의 루트 2가 되는 효과가 되는 거죠. 왜냐면 곱하기 2분의 루트 2를 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약간 R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길이비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넓이비로 바꿔줘야 돼. 왜냐면 넓이를 합을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요 2분의 루트 2를 제곱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2가 돼서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넓이비는 2분의 1이 되는 거야. 도형 개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죠. 그냥 한 개에서 한 개 나왔고 한 개에서 한 개 나왔고 한 개에서 한 개 나왔으니까 끝. 그러니까 이게 그냥 최종 공비가 되는 거야. 최종 공비. R제곱이 되는 건데 어쨌든 최종 공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정답은 이제 마지막으로 공식을 딱 써주는 거지. 1 최종 공비 R분의 A1. A1이 이제 현재 첫 항, 그러니까 S1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 4 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8 2파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요거 이제 좀 쉬운 문제고 좀 나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들도 좀 많이 풀게 될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쌤이 이제 개념 다 한 번씩 봤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문제를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